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멋진 것 같습니다. 저 뱀 모양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저 화면 보니까 뱀 모양을 이제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통해서 뱀 모양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한복판에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불가리라고 영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불가리. 자,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조명이 밝은 곳 뭐 비슷하긴 한데요. 자, 약간 빛이 좀 더 있습니다. 자, 불가리라는 화려한 조명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한복판에 있는 불가리라는 조명입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핵추진 항공모함 그것에 이제 진수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은 1980년에 진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 제작이 되고 물에 띄우는 걸 진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1980년에 진수가 됐고, 그 다음에 81년도에 그 칼 빈슨이라는 분이 98세의 일기로 1981년에 서거하셨고, 이듬해 82년에 그 칼 빈슨, 미국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이 1982년에 취역을 했습니다. 취역, 실제 해군에 인도돼 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 이게 취역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듬해인 1983년에 그 칼 빈슨호의 첫 항해 때 부산항에 입항을 했었습니다. 지금 부산항에 최근에 입항한 그 칼 빈슨호가 무려 40년 전인 1983년에 첫 항해를 했는데요. 그때도 부산항에 입항을 해가지고 굉장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습니다. 1983년이면 지금부터 40년 전이고, 남북 분단 이후 이산가족 찾기 KBS 방송의 눈물의 바다가 막 이루어졌던 게 1983년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었는데요. 그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 칼 빈슨 핵추진 항공모함 첫 항해 때 부산항에 들어왔었고, 그 뒤로도 몇 차례 또 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오게 됐습니다. 40년 이상 튼튼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운항을 하고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인데요.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그 배수량 규모에 따라서 뭐 무슨 급 하는데요. 니미츠급이 대형 핵추진 항공모함인데요. 그 니미츠라는 명칭의 유래는 1942년 6월 4일에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이 1942년 6월 4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 해군 7함대가 일본 해군과 맞서서 일본 해군 항공모함 4척을 격침시켰고, 미국은 한 척밖에 격침 안 됐습니다. 자, 그때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바로 체스터 니미츠입니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을 기리기 위해서 그 니미츠라는 이름을 따와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은 배수량, 크기에 따라서 급이 있는데요. 니미츠급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재 핵추진 항공모함이 11척인데요. 그 중에 세 번째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1980년에 진수된 게 칼 빈슨호고, 81년에 칼 빈슨이 서거하고 82년에 그 칼 빈슨호가 취역을 하고 83년에 첫 항해를 했을 때 부산항에 입항을 했는데요. 그 뒤로도 몇 차례 부산항에 입항했는데 최근에 다시 입항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의 재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갑판의 길이가 무려 333m입니다. 갑판의 활주로 길이가 333m고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높이가 324m인데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보다 9m가 더 깁니다. 칼 빈슨호의 갑판 길이가 무려 333m, 그리고 갑판의 너비는 77m입니다. 그 다음에 해군을 6,000명 정도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6,000명 정도. 그 다음에 항공기, 전투기를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를 80여 대 탑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C라고 합니다.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C가 그곳에 하나의 대대가 있습니다. 80여 개의 전투기 안에는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C를 운용하는 전투 비행 대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총 80여 대의 전투기가 미국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입니다. 아까는 동호를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서호입니다. 서쪽에 있다 해서 서호의 한복판에 롯데월드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저 오른쪽에는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입니다. 굴다리. 제가 저기 동호에서 보여드렸던 불가리라는 조명시설이 멀리 보입니다. 전방, 지금 동쪽 방향 전방에 약 한 300m 정도 지점에 동호 한복판에 불가리란 조명시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고요. 그 다음에 굴다리 여기 산책로도 있고요. 굴다리 위로 바로 송파대로가 있습니다. 북쪽의 잠실역에서 남쪽의 복정역까지 약 7-8km 남에서 북으로 뻗어 있는 송파대로가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에서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2016년 말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 빈슨호 재원이 갑판 길이가 333m, 갑판 너비가 77m, 그 다음에 승조원이 6,000명 정도까지 탑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가 80여 대가 탑재가 되는데, 그 중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C를 운용하는 전투 비행 대대도 그 80여 대의 전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속 거리는 무제한입니다. 항속거리, 왜냐? 원자로 방식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항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 공급 없이 무제한으로 항속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 그래서 핵추진 항공모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러한 핵추진 항공모함이 11척 있는데요. 중국은 핵추진 방식도 아니고 그냥 디젤 방식인데 그것마저도 3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비유를 하기를, 미국의 해군력은 대학생 수준이라면 중국의 해군력은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칼 빈슨호가 걸프전에도 실전 투입이 됐었고, 이라크 전쟁에도 실전 투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알카에다의 수계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처형을 시켜서
인도양의 수장을 시켰는데요. 왜냐하면 묘를 쓰게 되면 추종자들이 또 단합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오사마 빈 라덴을 처형시켜서 인도양에다 물속에다 수장을 시켰는데요. 그때 사용됐던 항공모함도 바로 칼 빈슨호입니다. 원래 칼 빈슨호는 담당 해역이 동태평양이었는데요. 지금부터 6년 전인 2017년부터 서태평양 지역으로 관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쪽을 담당하는 항공모함이 바로 칼 빈슨호, 그게 바로 최근에 부산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멋집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의 정말 화려한 멋진 모습입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손이 시렵습니다. 자, 뒷부분,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화려한 조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조깅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무려 22년 가까이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마라톤 달리기 훈련하는 분들이 보이시죠?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11월 27일까지 무려 21년 9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21년 9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42.19km를 94회 완주했고요.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가지고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가 됩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정말 화려합니다. 자, 그래서 그 칼 빈슨이라는 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하원 의원을 50년을 했었고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29년이나 하면서 미국의 5대양 6대주 개척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남극 대륙의 최고봉이 빈슨 매시프이고 또 핵추진 항공모함 명칭도 칼 빈슨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칼 빈슨이라는 분이 어떤 해양위원장을 29년 동안이나 하다 보니까 이런 해양에 관해서는 박사죠, 박사.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미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해군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속칭 두대양 해양법을 제정을 했답니다. 두대양 해양법, 즉 대서양과 태평양 두대양의 해양법.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두대양의 아버지입니다. 두대양의 아버지, 즉 대서양과 태평양 두대양의 아버지. 그 정도로 연방하원 해양위원장을 29년 동안이나 하면서 다양한 입법적인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5대양 6대주를 개척함에 있어서 기여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미국의 해군력이 70%가 증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강 국가로서 5대양 6대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의 최강 국가 미국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약 3개월 전인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자, 그곳 현지에서 7박 10일 동안 유튜브 영상을 66건이나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고요. 제가 유튜브는
2020년 4월 16일에 시작해서 오늘 2023년 11월 27일까지 유튜브를 한 기간이 약 한 4월부터 11월이니까 한 3년 8개월 정도 했습니다. 3년 8개월 정도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한 1238번째 정도 됩니다. 3년 8개월 동안 현재 1238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꼴로 업로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멋집니다. 롯데월드타워. 자, 그래서 이번에 이거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남극대륙의 최고봉 빈슨 매시프의 명칭의 유래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북미대륙의 최고봉은 데날리봉인데요. 그전에는 맥킨리봉이었다가 2015년부터 데날리봉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데날리봉은 얼마나 오르기가 어렵냐면 히말라야 8000m급 14자나 또 남미의 최고봉 아콩카과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수직고도로 뻗어있는 그 시작점이 해발 한 4000에서 5000m 고도부터 수직고도가 시작이 됩니다. 즉 평지에서 해발 4000m, 5000m 고도, 즉 히말라야 8000m급은 티벳 고원이 해발 5000m급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까지는 아마추어들도 고산병을 극복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 천천히 트레킹을 하면 그 해발 5300m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곳이 프로들의 시작점인 베이스 캠프가 있죠. 그 베이스 캠프가 해발 5300m 고도에 설치가 되고 그곳에서 프로의 세계 정상을 공략하는 전문 산악인들이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등반을 시작하는데요. 아마추어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지점이 바로 베이스 캠프가 있는 해발 5300고도입니다. 그곳에서 에베레스트 해발 8848m까지 올라가는 실질적인 수직고도는